이산화탄소가 올라오면서 이제 끓는 모양이 생기는 거고, 효모라는 아이가 이 먹이들 준 거를 먹고 가스, 방귀 끼면 가스 나오는 거고, 오줌 싸면 알코올 나오는 거고. 네, 맞네요. 얘기되죠? 네. 방수이 다 될 때 가면 신맛은 전혀 없어지고 이제 단맛하고 쓴맛, 알코올의 진짜 맛은 아주 쓴맛이에요. 새벽에 집에서 이제 4시에 나요. 제 작업 시간이 5시부터 시작이에요. 역시 미지의 세계 것들을 끄집어내서 규격화 시키는 과정 속에 이제 과학이 필요한 거고, 그 과학적인 노력들을 해야지만 맛있는 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만들어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막걸리를 담그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집에 어르신들이 계셔서 자연스럽게 이제 술을 담그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군데를 돌면서 이제 배우기도 하고 그랬죠. 막걸리뿐만 아니라 이제 약주, 청주, 이런 소주 내리고 하나의 과정 속에 다 들어있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막걸리만 주생산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해서 처음에 막걸리를 만드는 걸 배우시게 된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님이나 이제 위에서 윗대들이 이제 만드시는 걸 자연스럽게 이제 봐왔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쉽게 이제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잘 만드시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죠. 막걸리 만드시기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배우신 거예요? 예, 예. 우리나라 막걸리가 이제 만들어진 역사는 굉장히 깊은데, 그것들이 이제 개량화되어 있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손맛에 의해서 집집마다 가양주라고 해서 전국에 가양주들이 많았는데, 가양주? 예, 집에서 만드는 거를 가양주라고 하죠. 그런 명맥들이 이어져서 나중에 대량화된 막걸리를 만드는 공장들이 생기고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그것이 규모화되기 시작했고, 전국 각지에 통폐합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많아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막걸리라는 거는 일제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건가요? 지금 먹고 있는 막걸리는 거의 개량화된, 조직화되고 개량화된 그런 막걸리의 하나의 유형으로 보면 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역사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여기는 80년 가까이 됐죠. 파주 막걸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한 80년 됐어요. 서울 막걸리도 서울 지역 동마다 있던 거 다 합쳐서 만든 게 서울 막걸리죠. 아, 그러면 오늘 막걸리가 만들어지는 전체 과정을 네.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막걸리를 만드는 원료가 탄수화물이 있어야 돼요. 크게 얘기하면 탄수화물이 있어야 되는데, 밀이든지 보리든지 쌀이든지 수수로 만든다든지, 고량이라는 게 수수잖아요. 그 수수로 만들면 고량주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는 이제 어떤 곳이에요? 북실인데, 북이라고 하면은 누룩을 얘기합니다. 누룩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누룩들이 있어요. 네. 주로 여기서 밀누룩을 만들다가 쌀누룩으로 바꿨거든요. 쌀누룩. 쌀누룩은 훨씬 보드랍고 향이 더 좋아요. 우리는 이제 쌀누룩을 쓰면서 일반 서울 막걸리나 지평 막걸리나 이런 쪽의 막걸리하고는 차별화가 되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막걸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재료가 필요한데, 그 재료가 첫 번째 탄수화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곡식이 있어야 되죠. 쌀도 되고 밀도 되고 뭐 옥수수도 되고 조도 될 수 있고 수수도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곡식들이 전부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거죠. 이 탄수화물을 효소라는 녀석이 작용을 해서 전부 당분을 포도당으로 바꾸죠. 포도당으로 바꿔지면은 그 포도당을 효모라는 균이,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이 녀석이 먹고 이제 이산화탄소와 알코올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우리 이 발효실에서는 쌀을 밥을 해서 백곡균을 여기다 접종을 시킵니다. 균을. 접종. 예, 곰팡이균을 접종을 시켜서 약 72시간 정도 띄우는 겁니다. 띄우면은 이 쌀알 속에 이제 포자가 붙어가지고 얘네들이 여기서 자라면서 쌀알 속에 자기들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럼 뿌리가 내려지면서 탄수화물하고 작용을 해서 효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 이건 이제 바로 술 만들 때 기본적인 누룩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에 효모만 집어넣으면 술이 되는 거예요. 싹 나온 데다가 효모를 집어넣어서 만든 게 맥주예요. 예. 보리로 만든 술이 맥주. 고량주라는 것도 중국에서 주로 만들지만, 고량주라는 것도 고량주에 효소가 들어가서 효모가 또 들어가서 알코올을 만들어내면 고량주가 되는 거예요.
거의 같은 기전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술 만드는데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이 누룩, 쌀이 필요한 거고 탄수화물이.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물량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효모, 효소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효소를 만드는 발효실이고 여기 옆에는 술이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만들어진 효소를 갖다가 집어넣고 물을 집어넣고 물을 넣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곡물, 탄수화물을 집어넣어주면 탄수화물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네. 밥도 될 수도 있고 저렇게 쌀을 그냥 쪄서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 곡물들이 분해가 되죠. 효소에 의해서 저기서 만들어진 누룩에 의해서 분해가 돼요. 그러면 당분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효모균을 집어넣어주면 효모균이 이산화탄소하고 알코올을 만들죠. 그 이산화탄소는 부글부글 끓으면서 날아가고 이제 알코올이 남는 거죠. 이게 바로 술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며칠 동안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는 술에 의해서 일주일 걸리는 것도 있고 열흘 걸릴 수도 있고 또 똑같은 과정이어도 이거를 온도를 제어를 해서 길게 끓면 열흘도 걸리고 보름도 걸릴 수도 있고 3개월을 할 수도 있고 여기가 보니까 되게 좀 따뜻한데요.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코올 발효의 이제 적정 온도가 25도이기 때문에 25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맞춰서 조절을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식초를 만든다 그러면 36도 기준으로 해서 맞춰서 할 때 식초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균이 제일 활성화되는 게 다 틀려요. 초산균은 36도고 알코올 만든 효모는 25도의 적정 온도예요. 자기 생명체 유지하는 온도가 다 틀립니다. 근데 아까 저기 담겨져 있는 게 있던데 그건 뭔가요? 단계별로 이제 하는데 우리는 단계가 3단계로 이제 술을 담그거든요. 1단계 담겨진 거고 요건 2단계 담겨진 술이에요. 1단계는 어떤 건가요? 이게 여기에는 물, 효모, 주모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쌀이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밥을 해서 더 갖다 넣어준 상태가 이 상태예요. 그러면 술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1단계 끝난 상태에서 예. 2, 3일 후에 예. 밥을 한 번 더 넣어주시는 거예요? 예. 매일 또 저어주기도 해야 되고 밥도 넣어줘야 되고 이제 내일 아침부터 끓기 시작해요. 그럼 이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발효가 되면서 이렇게 끓어요. 끓어.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당분이 계속 만들어지지. 그럼 효모라는 녀석이 계속 일을 하면서 알코올을 만들어내는데 이산화탄소가 올라오면서 이제 끓는 모양이 생기는 거고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알코올을 만든다 그랬잖아. 효모라는 아이가 이 먹이들 준 거를 먹고 가스, 방귀 끼면 가스 나오는 거고 오줌 싸면 알코올 나오는 거고. 네, 맞네요. 얘기되죠? 네. 방귀 끼면 이산화탄소 방귀 끼는 거고 보글보글 끓는 거고 그럼 오줌 싸면? 예, 오줌 싸면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거고. 거고. 그러면 여기서 2, 3일 정도 지나고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단맛이 나요. 단맛이 나고 얘는 이제 신맛이 아직도 있고 신맛은 국에서 만들어지는 효화효소가 강하기 때문에 그 맛이 이제 점점 없어져요. 술이 다 될 때 가면 신맛은 전혀 없어지고 이제 단맛하고 쓴맛. 알코올의 진짜 맛은 아주 쓴맛이에요. 그래서 알코올을 많이 만들어내주면 써요. 쓴맛이 나요. 쓴맛이 많이 나니까 감미료를 사용하는 거죠. 작업은 이제 끝난 거야, 이게. 1단계 작업은 끝난 거야. 발효실에서 만들어주면 이 라인 타고 이리로 넘어와요. 이리로 넘어오면 이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막걸리가 나오고 찌꺼기는 따로 빠지고 걸러지는 거야. 여기서 필터링 해서 여기에 일단 당기면은 이제 여기에 놓았다가 그 저쪽 통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면 거기서 이제 병입하는 거지 이제.
지금 잠시 이제 쉬고 계신 것 같은데 매일 몇 시에 이렇게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집에서 이제 4시에 나요. 제 작업 시간이 5시부터 시작이에요. 일과는 저희가 이제 4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술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각 요소들을 충족시켜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작업 시간도 맞춰져 있어요. 새벽에 하는 거는 우리 물건이 이제 출하되는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리점들이 7시 정도면 물건들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와서 준비해서 만들어서 이제 내보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막걸리 만드시는 일을 한 20년 정도 하셨는데 하시면서 좀 힘들 때는 좀 없으신가요? 이건 중노동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많은 지식을 원해요. 이렇게 또 술을 만드시면서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 있으세요? 새로운 거 만들 때 희열이 있잖아요. 미지의 것들을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총동원해서 조합을 해서 어떤 레시피가 제대로 짜여지고 그 레시피대로 또 만들어보고 하니까 내가 원하던 게 나오잖아요. 그런 재미죠. 그때 제일 재밌는 거고 제 성취감이 느껴지는 거죠. 아직 우리 술이 발전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성은 많지만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요. 규모화가 되어야 되고 많은 자본이 참여해야 되는데 재미없으니까 참여들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시장이 넓지 않잖아요. 적잖아요. 사케가 뭐 별거 아닌데 세계적인 술이 됐잖아요. 사케도. 우리 술도 세계적인 술을 못 만들려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해야죠. 역시 미지의 세계 것들을 끄집어내서 규격화 시키는 과정 속에 이제 과학이 필요한 거고 그 과학적인 노력들을 해야지만 맛있는 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만들어져요. 그냥 운 좋게 만들어진 거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